그 이제 이걸 기각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기각을 하면 또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내가 대통령이면 한밤중에 갑자기 계엄 선포하고 군인들 국회 투입해서 막 단전도 하고 유리창도 깨고 막 다 했어요. 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 체포하고. 뭐 그게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예. 아무튼. 예.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판결을 할 때 위법은 위법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못하죠.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하죠. 탄핵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법리로 이게 기각되는 게 맞다고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 기각으로 의견서를 쓴다. 도대체 뭘 쓰지? 이게 계엄도 계엄 포고령도 실제한 행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 위반이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이거보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나? 그럼 이거를 헌법 위반이긴 한데 사소해서 그냥 직을 박탈할 때까지 정도까지 아니면 필요하면 또 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아니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심판은 기각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결정문을 써본다고 생각을 해도 기각을 하려면은 뭐 이론상으로는 위법은 있어도 중대하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방금 이 현민기자께서 예. 말씀하시기는 이게 국회 군대가 끌어내라 마라 이거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위법은 실제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국회의원을 끌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예. 국회 군대를 보낸 것 자체가 그냥 결론이 나는 거라서 이거는 첫째 법리상으로 기각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예.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이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회고록을 쓰거나 인터뷰를 한 글들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일반적인 판사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윤 대통령을 기각하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내란죄로 기소돼 있는 많은 군사령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을 공소 취소를 해서 다시 지금 사실 국방수 내부가 없다시피 한 건데요. 이런 정말 생각하기 힘든 난국을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기각하기는 어려운데 예. 다만 똑같은 논리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인권위원장 하고 있는 안창호 전 재판관 같은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각 쪽의 의견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런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헌재가 의견이 갈리면 이 국론 분열이 되고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찬성의 표를 던졌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게 좋은 기억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그때 그래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겼어야 된다. 이게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편가르기 정치 일방적으로 이게 매도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들을 해서 그런 면에서 소수 의견을 쓰겠다. 혹은 이론적으로 제가 법률가로서 생각하기엔 참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어렵지만 예. 어떤 논리를 대서라도 나는 기각 주장이다. 이 얘기를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예.